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대단원 종합문제의 문제풀이 1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11번부터는 조금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문제풀이가 조금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11번입니다. 직사각형의 8개의 칸으로 등분한 도형에서 각 칸을 왼쪽부터 빨, 노, 초, 파란색의 순서로 4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이때 색을 칠하여 도형을 4부분으로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를 하나를 잘 써줬죠. 빨간색 2칸, 노란색 2칸, 초록색 3칸, 파란색 1칸. 여러분에게 잘 보이라고 제가 조금 더 덧칠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4개의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가지 색을 모두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총 몇 칸이에요? 8개의 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빨간색 칠하는 칸을 X, 노란색을 Y, 초록색을 Z, 파란색을 W 이렇게 놨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8개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 이상이니까 X도 1 이상, Y도 1 이상, Z도 W도 이렇게 다 1 이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Y, Z, W는 다 뭐예요? 다 정수여야 되죠? 그래서 문제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8인데 모두 다 1 이상이 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정수의 구하는 거 0 이상의 정수의 그거에서부터 착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다 1 이상인 거잖아요. 1 이상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얘한테 무조건 다 일단 1씩을 주는 거예요. 얘한테 1 주고 1 주고 얘네 다 1씩 주면 일단 8개에서 몇 개를 나눠준 거예요? 4개를 나눠준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씩 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이 4. 그 다음에 각각이 다 뭐 이상? 얘네가 다 0 이상인 요런 정수회로 문제가 바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죠? 0 이상의 정수에는 중복조합 사용했었죠. 그래서 얘는 기호가 어떻게 된다? 4H4. 자,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됐어요?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해가지고 하나 빼준 게 이 앞에 들어가고 C로 바뀐 상태에서 4는 그대로 뒤에 들어간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얘는 동그라미 세모 다 4니까 7C4를 계산하는 거다. 얘는 다시 7C3이랑 같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3, 2, 1, 7, 6, 5 계산하면 35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중복 조합 문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얘는 뭔가 기호가 와닿지가 않아요. H라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H를 안 쓰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으로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해요. 공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 채워야 되는 공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공이 있는 거죠. 8개의 공이 있는데 자, 이 8개의 공들을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을 해야 되는 거죠.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가지 이상은 색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에 이 4개를 일단 주는 거예요. 4개를 일단 하나씩 주면은 무조건 색깔 하나씩은 칠하죠. 그럼 이제 이 4가지 색을 가지고 누가 빨간색 할 건지, 노란색 할 건지, 초록색 할 건지, 파란색 할 건지 이것만 정해주면 되는데요. 색깔이 4가지다 보니까 얘네를 구분하기 위한 막대기는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요거 알 수 있겠죠? 밑에서도 그림에서도 보면 막대기가 여기 하나, 둘, 셋 3개의 막대기가 있으면은 얘네가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공과 3개의 막대기 예를 들어서 요렇게 3개의 막대기가 있으면은 맨 앞에 거는 빨간색, 두 번째 거는 노란색, 세 번째 거는 초록색, 네 번째 거는 파란색 요렇게 칠해지게 되는 거예요. 4개의 공과 3개의 막대기를 놓는 방법수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그러면 4개의 공이랑 3개의 막대기니까 아이고 이거 다 지워져 버리네. 다시 그려볼게요. 자, 공 4개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막대기를 놓다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2개 이런 식으로 1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막대기를 기준으로 첫 번째 막대기 앞에 있는 거는 빨간색
그 다음에 두 막대 사이에 있는 게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막대기 뒤에 있는 게 파란색,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노란색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한 개씩은 색깔을 줘놨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 4개에서 먼저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막대기랑 공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막대기 3개랑 공 4개를 놓는 방법의 수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다? 총 7개 중에서 자리를 막대기 놓을 자리 3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밑에처럼 똑같이 계산을 하면 35가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조합 같은 문제는요. 공과 막대기를 가지고 계속 호환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공 막대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얘가 이제 중복조합인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선생님이 처음에 써줬던 것처럼 이렇게 식 잘 만들어주고 정수의 조건 잘 찾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두 집합이라고 해서 A와 B에 A, B, C 1, 2, 3, 4, 5가 있는데 함수를 하나 주고 있죠. 함수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F라고 할 때 FA가 1이 아닌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수녀가 조합에서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함수가 좀 종종 나오는데요. 많이 어렵지는 않고 나올 수 있는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함수는 A에서 B로 가는데 어떤 게 어떤 걸로 연결되는지 그 짝짓기를 해주는 거죠. A, B, C에서 지금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단순합니다. 뭐예요? FA가 1이 아니다. 이것만 써져 있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에 있는 A는 1로 갈 수 있다 없다. A는 1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거는 어디예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죠.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얘는 4가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B랑 C도 무조건 한 줄로 가야 되죠. 함수라는 것은 X의 각 원소가 단 하나의 Y의 원소에 대응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건 일단 2, 3, 4, 5를 다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하나만 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A가 2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제 B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B가 갈 수 있는 건 어디예요? B에 대한 조건 딱히 없으니까 B는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갈 수 있습니다. B 또 2 가도 되냐고요? 네, 2 갈 수 있어요. B에 대한 조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C도 몇 개 갈 수 있다? 5가지. 그러면 이 4랑 5랑 5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A가 갈 때 B도 가고 C도 가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곱의 법칙. 4 곱하기 5 곱하기 5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이렇게 되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방정식 x, y, z, w를 다 더했을 때 12 요거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중에서 자 의미 아닌 정수에 나오면 또 뭐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 친구는 중복조합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중복조합 H 자, 이 중에서 근데 여기는 조건이 좀 더 붙었어요. x, y는 모두 짝수 z, w는 모두 홀수인 것의 개수는 단 0은 짝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조건이 좀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다른 기호를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짝수는 우리가 뭐로 표현을 하나요? 짝수는 2n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홀수는요? 홀수는 짝수와 다르게 2n-1, 2n 플러스 1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자 여기서 n이 0 이상의 정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짝수랑 홀수만 가지고 0, 1, 2, 3, 4, 5 이런 거를 다 표현을 하려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이 밑에 있는 2n 플러스 1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이 n이 0 이상이라고 우리가 조건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넣어보면 n에다가 0 넣으면 짝수는 0 시작하죠. 근데 이 위에다가 0을 딱 넣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려. 그래서 0 이상의 모든 정수를 표현을 할 때는 짝수는 2n, 그 다음에 홀수는 2n 플러스 1로 보통 하는구나.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의 문제 조건에 맞춰서 한번 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x, y, z, w가 12인 상태에서 이 두 친구는 짝수예요. 그 다음에 z랑 w는 홀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x랑 y 대신에는 2n 요런 꼴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ABCD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를 2A로, Y를 그럼 2B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Z는 뭐로 표현하겠어요? Z는 2C 플러스 1, W는 2D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식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더하기 2D 더하기 2가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붙는 게 이제 ABCD가 다 뭐 이상이다? ABCD가 우리가 아까 0 이상이다 이렇게 놓고 하기로 했죠. 근데 요 앞에 선생님 2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2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야겠죠. 문자만 하려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빼기 2니까 오른쪽이 10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양변 다 뭐로 나눠주면 좋겠어요? 2로 약분해주면 좋겠죠. 2로 다 약분해주면 오른쪽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요. ABCD가 5가 되고 ABCD는 음이 아닌 정수의 요거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H 이용해서 표현하면 왼쪽에 4개 있고 5 있으니까 얘는 4H5의 상황이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4 더하기 5 빼기 1, 8C5 계산하면은 8C3이랑 같으니까 3, 2, 1분의 8, 7, 6 약분해서 56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중복조합은 선생님이 공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공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이 A, B, C, D를 다 더해서 5가 된다. 그러면 공은 몇 개인 상태예요? 공이 5개 있는 상황입니다. 공이 5개 있는데 누가 A 할 건지, 누가 B 할 건지, 누가 C 할 건지, 누가 D 할 건지 이거 하려면 막대기 몇 개 필요해요? 얘네 나눠주는 거 막대기 3개 필요하죠? 공 5개와 막대기 3개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수. 그러면 총 몇 개? 총 8개죠? 총 8개 중에서 막대기 들어갈 3군데 위치 정한다. 8C3. 위에 또 계산하면 56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공이랑 막대기랑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쪽 넘겨서 14번 문제 같이 한번 계속 볼게요. 14번입니다. 여기부터는 서술형 문제라고 되어 있죠.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풀이 과정도 자세히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14번 같이 한번 볼게요. 4개의 숫자 1, 2, 3, 4와 3개의 문자 A, B, 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하는 경우네요. 근데 이 1, C, 2, 3, A, B, 4 A1, C2, 2, 3, 4와 같이 숫자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얘를 잘 봐주니까 A, B, C의 순서는 상관이 없고 숫자만 무조건 1, 2, 3, 4 요 순서를 유지해줘라 요런 얘기죠. 자,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1, 2, 3, 4를 쓰긴 쓰는데 얘네끼리 순서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1, 2, 3, 4 A, B, C랑 그러면 여기서는 1, 3, 2, 4 A, B, C랑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쵸? 또 어떤 경우도 생각 안 해요. 3, 1, 2, 4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끼리 숫자를 바꾼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 뭘로만 치겠다는 거예요. 맨 위에는 1, 2, 3, 4 A, B, C랑 같은 경우로 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1, 2, 3, 4끼리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4개의 숫자니까 4팩까지가 있겠죠. 이 4팩을 다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 2, 3, 4 A, B, C 총 7개의 숫자 또는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이 중에서 4팩까지는 똑같은 걸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인가요? 21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추가로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1, 2, 3, 4도 얘의 순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A, B, C도 이 순서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전체 몇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7개를 나열을 하는 거죠. 근데 1, 2, 3, 4는 자리 바꾸는 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4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A, B, C도 자리 안 바꾼다고 했으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뭐 계산하면은 아까 요만큼이 210이었으니까 210 나누기 6 해서 뭐 35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안 바꾸고 하는 이런 문자 배열이나 숫자 배열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 해서 어떤 식이 이렇게 쭉 더해져 있는데 얘가 a0 플러스 a1 x, a2 x제곱 해서 a10 x 10제곱까지 이 식이 항등식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어진 뭐 a0부터 a10까지는 여기에 개수라는 얘기겠죠. 그냥 쟤를 전개했을 때 개수다. 그랬을 때 a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얘는 뭐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식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에서 즉 1 플러스 x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가 뭔가 여기서는 x제곱, 여기서 x제곱 각각의 항에서 나올 수 있는 x제곱의 개수들을 합해서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한번 할까요? 1 플러스 x제곱은 1 플러스 2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1 플러스 x 세제곱은요? 1 플러스 3x 플러스 x 세제곱. 뭐 여기까지는 사실 그 곱셈 공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 이렇게 다 하고 있는가 뭐 규칙을 찾아야 되나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는 외우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뭐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전개할 때 우리 이항 정리 배웠죠. 이항 정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항 정리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개수에 관한 정리였는데요. 여기가 2다. 2제곱일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2c0부터 2c1, 2c2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 1은 이 2c2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 밑에 있는 세제곱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요거는 3c0부터 3c1, 3c2, 3c3 이렇게 되니까 여기 x제곱도 안 써줬었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 이 3이 어떻게 나오는 거였다? 3c2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4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 x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c2의 개수니까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하, 그러면 모든 x제곱들을 이렇게 다 더해줬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개수들의 합이니까 자, 이쪽에 따로 떼어서 보면은 결국 2c2부터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이렇게 가는구나.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습니다. 10c2까지 가게 되겠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A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다 계산을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또 규칙이 있겠죠. 이항정리 편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식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쭉 보니까 뒤에가 다 똑같은 수로 가요. 뒤에가 다 2로 떨어지네요. 그쵸? 2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이항 정리에서 하키스틱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키스틱 룰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키스틱 규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90페이지를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90페이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90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함께 생각하는 탐구에서 하키스틱을 품은 파스칼 삼각형 써있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항계수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삼각형을 쭉 보시면은 1, 1, 1, 1, 뭐 1, 2, 1, 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 1C0부터 1C1 이렇게 써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은 2C0, 2C1, 2C2 이렇게 써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은 3C0, 3C1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써놨을 때 이 하키스틱 규칙, 하키스틱 룰은 뭐냐면요. 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얘네를 이렇게 쭉 돼 있는 이 수를 더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252가 나온다. 요런 규칙이 또 숨어져 있어요. 파스칼의 삼각형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얘가 어디까지 가든 얘를 딱 꺾었을 때 그 다음 줄에 있는 요 수가 연결된 수를 다 더해준 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또 이 초록색을 보시면요. 1, 4, 10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 밑에 있는 딱 꺾었을 때 나오는 15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어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2C2부터 3C2, 4C2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했어요? 10C2까지 더한 게 무엇이냐? 요게 이제 A2라고 해서 이거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것이 다 2가 이렇게 뒤에 써 있구나. 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주면요. 자, 2C2라는 요 친구는 이 세 번째 줄에 1이에요. 그 다음에 3C2는 여기 세 번째 수 3. 그 다음에 4C2는 여기 6. 그 다음에 10. 자, 여기는 잠깐 지우고 그 다음에 15, 21, 38, 28, 36, 45 이런 식으로 쭉 더해준 게 이제 10C2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10번째까지 써놨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키스티 규칙에 의하면은 얘를 살짝 꺾어가지고 여기 120 밑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수가 얘네를 다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은 이 수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여기는 안 써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표를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규칙을 잘 보시면 이 초록색을 가지고 여기 초록색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초록색은요. 얘가 지금 3C3자리고요. 얘는 4C3자리입니다. 얘는 5C3자리예요. 그 다음에 얘네를 더한 게 그 밑에 줄로 내려오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6C 요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면 0, 1, 2, 3, 4니까 6C 4가 돼요. 아하, 그러니까 3C3, 4C3, 5C3 더하면 얼마가 된다? 6C 4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규칙 어떻게 된다? 똑같이 다 3으로 했을 때 얘가 뒤에 있는 수는 하나가 커지고 4로 커지고 그 맨 마지막 줄에서 하나 더 커진 게 6 요렇게 붙는 거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도 자 A2 이제 맨 윗줄로 와서 요 식 볼게요. 요 식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뒤에 2가 붙고 있기 때문에 C 써주고요. 뒤에 붙는 수는 2에서 하나 큰 수 뭐? 3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몇이 3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수가 10이었기 때문에 하키스틱 룰에 의하면 쭉 해가지고 한 줄 더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는 10보다 하나 큰 11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11C3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3, 2, 1분의 11, 19 그래서 요거 쭉쭉 역분해주다 보면은 165가 답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봤던 거 다시 복습하면서 한번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2C2부터 10C2까지 더하면 하키스틱 규칙에 이어서 얘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 다음 줄에 있는 이 친구가 얘네를 다 더한 값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 얘네가 계속 2 이렇게 쭉쭉쭉 끝났을 때는 뒤에가 C3으로 오고 여기가 10C2까지 더했기 때문에 여기는 한 줄 내려온 11C3이 답이 된다. 요 값이 A2고 아까 얘를 계산해봤더니 165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165가 되겠네요. 자, 이 하키스틱 규칙은 여러분 생각보다 자주 쓰일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단골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 좀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6번입니다. 16번도 x, y하고 함수 있는 거 보니까 함수 문제네요. x는 1, 2, 3, 4, 5, y는 1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y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있어요? 1, 2, 3 해가지고 10까지 10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가부터 하나 보면요. F2랑 F3이랑 곱하면 6이다. 이 함수값 두 개를 곱했을 때 6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은 FN이 FN 플러스 1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X랑 Y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좋겠죠? 자,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F2랑 F3이랑 곱해서 얼마래요? 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F2라는 거는 뭐냐면요. 2를 여기서 하나를 보냈을 때의 함수값이 이제 F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F2가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F3은 뭐예요? 3을 보냈을 때 함수값 3이 만약에 1로 갔다. 이렇게 화살표가 되면은 F3은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F2 곱하기 F3이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 가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F2랑 F3이 각각 숫자가 되는 건데 Y 값이니까 어떤 숫자예요? 1에서 10까지의 숫자죠. 즉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6이 나오는 두 수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두 수 곱하면 6이 될까요? 얘는 1 곱하기 6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3 또는 뭐 순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3이
6, 1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후보를 두고 나 조건도 같이 한번 봐줄게요. 나 조건은 fn이 f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얘는 함수값이 n이 n 플러스 1보다 더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위에서 그린 이런 형태는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상황은 f2가 f3보다 더 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 f2가 이렇게 2로 갔으면 f3은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2도 갈 수 있고 아니면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하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3이 9로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4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4는 이렇게 화살표 겹쳐가지고 더 작은 쪽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4는 9 또는 10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 넣었을 때도 이렇게 되고 2, 3, 4, 5 요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n이 4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f2랑 f3이 될 수 있는 거는 f2, f3은 이 밑에 줄에서 여기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얘가 1, 6이거나 2, 3 이런 경우밖에 안 나오겠죠. 거꾸로 뒤집어지면은 3이 2보다는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f2가 1이고 f3이 6인 경우, 두 번째 상황은 f2가 2고 f3이 3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오른쪽에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f2가 1이고 f3이 6인 경우입니다. 자, 이때를 보면요. 일단 f1부터 f2, f3 요거를 한번 써보고 시작할게요. 지금 나 조건에 의해서 얘가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f1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y 값이 지금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f1은 그냥 1로 고정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f3이 얼마였어요? f3이 6이죠. 그러면은 4랑 5를 봤을 때 6보다 크거나 같은 게 4랑 5랑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함수를 어떻게 정해줄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f4랑 f5는요 6 이상의 자연수 중에 즉 6, 7, 8, 9, 10 중에서 중복을 가능하게 해서 두 개를 선택해주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6, 6 이렇게 선택하면 F4가 6, F5가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하면요. 만약에 8, 10 이렇게 선택하면은 얘가 8, 얘가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6, 7, 8, 9, 10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두 개만 택해주면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중복 조합의 경우죠. 선택이니까요. 그럼 선택지 지금 몇 개예요? 5개의 선택지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두 개를 택해준다. OHE 요거 중복 조합 개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5 더하기 2 빼기 1, 6에서 6시 2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5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도 비슷하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F2가 2고 F3이 3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쭉 써주면요. 이번에는 지금 요 친구가 2, 요 친구가 3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1 또는 2가 될 수 있겠죠. 1 또는 2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F4랑 F5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부터 시작해죠? 이번엔 그쵸? 3부터 시작해가지고 3부터 10까지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두 개를 택해주는 경우예요. 그러면 숫자 몇 개? 10 빼기 3에서 7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8개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8H2 이거 계산하려면 9C2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98에 72 나누기 2니까 36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F1이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36 나오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6해서 몇 가지다? 여기서는 72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번에서 15가지 있었고 여기서 72가지 있는데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얘 또는 얘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는 두 개를 더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와 72를 더한 정답은 얼마다? 87가지. 얘가 답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니까 끝까지 한번 힘내보시게요. 전체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 일단 A의 원소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랑 B의 원소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거를 생각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근데 주어진 조건이 딱 요거밖에 없어요. A랑 B랑 둘 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원소가 적어도 몇 개 있다. 원소가 적어도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원소가 최소 1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A의 원소가 하나일 때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 NA가 1일 때 NA가 1이라는 얘기는 A의 원소가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A에 뭐 1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을 때 그러면은 B는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U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배치하지 않은 원소는요. 2, 3, 4, 5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러면 2, 3, 4, 5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아니면 어디일까요? 그렇죠. 여기 B 빼기 A,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부분 또는 B의 여집합인 이 노란색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초록색 아니면 노란색이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3도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해서 총 2의 4제곱.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언제만 생각한 거예요? A가 1일 때 생각을 한 거죠. A가 1일 때. 그러면 여기 A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1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5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임의로 택해줘야 되니까 OC1가지가 있습니다. 즉 1, 2, 3, 4, 5 5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NA가 1일 때는 총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OC1에다가 2의 4제곱 이렇게 곱한 만큼의 가지수가 생기게 됩니다. 얘를 지금 계산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조금 뒤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NA가 2일 때, 즉 A에 들어가는 원소가 두 가지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에다가 1하고 2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자, 그러면 B가 또 A를 포함하고 있고 요 바깥에 이렇게 U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넣지 않은 원소는 3, 4, 5입니다. 얘네 갈 수 있는데 또 위랑 똑같은 경우죠. A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여기 초록색 아니면 여기 노란색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3이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해서 2의 3승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A에 들어가는 원소 우리 정해주지 않을 수 없겠죠? A에 원소 2개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5개 원소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OC2의 가지수가 있겠다. 즉 이 OC2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1, 2,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NA가 2일 때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미 좀 규칙을 찾으셨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NA가 3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는 이제 그림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A에 들어가는 원소 3개 뽑아야 되니까 OC3에다가 그 다음에 3개 말고 나머지 2개 원소 들어갈 수 있는 게 각각 2자리씩.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빨리빨리 갑니다. NA가 4일 때는요. 여기에 들어갈 거 4개 뽑고 나머지 한 원소 들어갈 거. 마지막 NA가 5일 때는 이때는 뭐예요? OC5에다가 이제 남아있는 원소가 없죠. 왜냐면 5개를 다 A에다 넣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B이고 B가 U이고 요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더했는데요. 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방금 우리가 구했던 걸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주면 되죠. 자, 뭐를 더해줘야 되는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확인해 볼게요. OC 곱하기 2의 4제곱, OC 2의 세제곱, OC3 2의 제곱, OC4 2의 1제곱, OC5 곱하기 1 이거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OC1 곱하기 2의 4제곱, OC2 2의 세제곱, OC3 2의 제곱, OC4 2의 1제곱, OC5
얘는 사실 2의 0제곱 이렇게 써주면 뭔가 좀 더 이렇게 규칙성 있게 맞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저는 뭔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제곱이랑 제곱이랑 여기랑 같은 수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그 조합에서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특징이 있어요? 5C1은 결국 누구랑 같다? 5C4랑 같다. 이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5C2는 5C3이랑 같고요. 5C3은 5C2랑 같고 5C4는 5C1, 5C5는 5C0이랑 같다. 요거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요걸로 씩 옮겨와서 써볼게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졌죠? 숫자가 좀 맞아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우리 이항 정리가 보이는 거죠. 이항 정리. 여기다가 딱 어떤 항만 있으면 이항 정리가 딱 완성이 되는데 지금 어떤 게 모자라요? 자, 오른쪽부터 쭉 보면요. 5C0부터 쭉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만 더 있으면 완벽해. 맨 마지막에 5C5에 2의 5제곱. 이거 있으면 완벽하잖아요. 얘까지 다 더해줬을 때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2 더하기 1의 5제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빼주면 위아래가 똑같아져요. 여기서 5C5 곱하기 2의 5제곱을 딱 빼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결국 쓰고 보니까 3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빼주는 것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3의 5제곱 얼마? 243에서 2의 5제곱인 32를 빼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211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안 해주고 이걸 생각하기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준 부분 있죠. 얘네를 직접 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주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뭐 얘는 40 이런 식으로 5, 2, 10 얘는 1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서 더해주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쓰고 보니까 계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이렇게 더해주는 게. 근데 아마 이 문제의 의도는 이 식을 찾아낼 수 있었는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이항 정리에까지 이렇게 연결을 생각할 수 있었는가? 요거를 의도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17번까지 해서 오늘 영상의 모든 문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어떤 친구가 좀 요청을 해서 찍게 된 건데요. 그 친구에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